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건데 그 시작이 지금 가계부채에서 시작이 될 거고, 그 가계부채의 두 개의 폭발점은 하나는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와 다른 하나는 이 주택담보대출, 여기서 터질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서울 빌라촌까지 온 갭 투자 쓰나미, 신혼부부를 덮치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자, 지금 빌라를 수백 채 이렇게 사들이거나 지어가지고 이제 전세를 주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다 집값이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내줄 돈이 없으니까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라에 살던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당첨되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지금 입주금이 없어 결국 포기한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주택 중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빌라 아닙니까? 빌라 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이제 위치가 어디 있느냐, 오래된 거냐, 브랜드가 아니냐, 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강남의 고급 신축 아파트가 제일 비싼 것, 평당 뭐 기본 4,700이라는 것들이 제일 비싼 거라면 제일 서울에서 취약한 것은 이 빌라일 거고, 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별도의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현재 서울만 아파트 값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 지방에는 미분양이 52,000 가구나 있는데 이게 지금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되지 않아서 이 지방에 이 분양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를 지은 지방 건설사들, 최근에 부도 처리된 종합건설사 가운데 10개 가운데 9곳이 지방 건설사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지방 건설사들이 크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좀 지었다가 이 아파트들이 지금 팔리지 않으면서 미분양이 총 얼마인가 하면요, 지방 미분양이 52,596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 비율은 금융위기 때보다도 지금 85%인데요. 금융위기 때 지방 미분양이 83.7%라고 했습니다. 그때보다 더 높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택사업자의 5.7%가 지금 부도 직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택 투자가 3.5% 감소할 걸로 전망. 이건 거짓말이에요. 훨씬 감소하지요. 주택 관련 일자리가 46,000개가 줄어들 걸로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오늘도 6월 달에 일자리가 20만 개가 훨씬 넘게 늘어났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미국에서 일자리가 또 팡 증가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실상을 보면 3만 불 전후짜리 일자리가 거의 절반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3만 불 전후의 일자리라는 것은 매우 열악한 서비스업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택 문제를 바라볼 때 부분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또 오른다. 자, 투기꾼들은 손에 돈을 쥐고 있는데 도박판에 가서 돈을 돌려야 고스톱이든 화토든 트럼프든 뭐 블랙잭이든 뭘 해야 돈을 따지, 들고만 있으면 돈을 따지 못하잖아요. 근데 투기꾼은 들고만 있거나 은행에 이자만 받으면, 요즘 이자 뭐 없으니까 돈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그놈을 들고 또 아파트 판에 이제 판돈 버릴 수 있는 하우스 주택 투기 도박장은 서울 강남만으로 좁아졌죠.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빌라촌까지도 지금 완전히 얼어붙어서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다. 강서구 화곡동이라는 거예요. 회사원 전모씨 부부가 37살인데 모아둔 돈 5천만 원에 은행 대출 1억 3천을 보태 전셋집을 1억 8천원을 얻었는데 집주인이 안 보여서 보니까 잠적했다는 겁니다.
중개업소에 알아보니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비슷한 물건 1억 4천만 원에도 살려는 사람이 없다. 1억 8천 주고 전세 들어왔는데 매매 가격이 1억 4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차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부가 평생 모으고 대출받은 돈을 날리게 생겼으니 지금 끙끙 앓다가 죽을 지경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빌라에 보면 집값의 1, 20%만 들고 은행에 대출받거나 전세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놓은 갭 투자족들, 어설픈 자들이 이제 큰손 흉내낸다고 부동산 투기를 큰 데 가서는 못하고 강남 가서는 판돈이 딸려서 못하고 변두리에서 도박을 하다가 줄줄이 지금 파산하면서 전세 세입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만 보더라도 수백 명 떼이는 일이 곳곳에 널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도 지금 이런 저가주택 세입자들이 신혼부부들의 파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만 파산한 수백 채 규모 갭 투자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양천 신월동에도 그렇고 곳곳에 지금 강서 양천 구로구 일대 600여 채가 지금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이런 빌라에 좀 몇천만 원씩 한 채당 빌려가지고 전세금 끼고 사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자, 이제는 집을 살라는 사람은 씨가 마르고 집값은 내려가고 은행이 돈도 안 빌려주니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 갭 투자자들이 집주인인 이런 피해는 전부 전세 세입자들한테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수백 채씩 이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 피해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될 관점은 이것이 이제 가장 약한 고리부터 부동산이 터지고 있는 그야말로 전조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죠. 가계부채가 1,500조인데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푸어 대란이 일어난다. 퇴직자가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보유하는데 지금 그 집 한 채를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이게 절에 나와가지고 노인 빈곤이 심화된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하면서 건설 부문에 250만 취업자들이 일용직들 많죠. 그 다음에 각종 기술자들이거나 이 사람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았는데 일본이 결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 터졌고 미국은 부동산이 지금 이 때문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겪었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을 살짝 띄어서 침체에 벗어나는데 여전히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잘 나갔던 지방의 공업도시 거제, 창원, 군산 같은 이제는 공업이 거의 무너져가는 러스트벨트, 한국판 러스트벨트 지역이 늘어가면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3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제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폭락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이런 경제 위기의 원인까지 갈까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상업 부동산이 많았고 부동산 투기가 개인의 주거용 아파트 이런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주로 집중타를 맞았지요. 자, 그런데 정권 들어 매우 이중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집값이 폭등을 했어요. 문정권이 들었으면서요. 집값하고 암호화폐 두 개가 폭등을 했죠. 방치해 놓고 있더니만 처음에는 대책을 썼는데 시원찮은 대책을 썼습니다. 이제 수습불능의 상황이 접어들면서 작년부터는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정권은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냐?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나오는 세금이 종부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평생 일하고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제 하나 있는 집도 내놓으라는 말이냐, 이 상황까지 내몰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자들이 최저임금 일자리라도 가면 다행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수입은 없고 세금은 늘고. 자, OECD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지금 노인청이 부동산 때문에 죽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서울 부동산이 내년에 오른다 이런 거 다 부동산 뜯어먹고 사는 투기꾼이나 그 주변에 부스러기 얻어먹는 나쁜 놈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나쁜 놈들이라고 하느냐? 진실해야죠. 자, 이들은 제가 부동산만 이야기하면 댓글로 아주 정오를 퍼붓습니다. 무식하다 그러고요. 그래, 그렇게 유식한 너들은 부동산 투기해서 뜯어먹냐? 그렇게 유식하면 딴 데 가서 돈 벌어먹지.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전세 가격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주인이 내려간 전세값을 못 내주는 깡통 정세도 지금 생기고 있고, 건설의 일용직 기술직 노동자들 250만 명이 지금 위태위태해지고 있고, 올해만 하도 건설 부분에서 32만 명이 쫓겨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 디플레이션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내가 빚이 많은데 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빚이 있을 때는 물가가 올라가면 내 빚은 돈 가치가 하락하니 줄어들죠. 그런데 내가 빚이 있는데 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사실상 늘어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채 디플레이션이라 해서 내가 부채가 있는데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부채가 늘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부채를 이렇게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에요. 그래서 하우스푸어, 즉 집은 있지만은 가난해진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자,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 하우스푸어 문제들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당시 32만 가구의 하우스푸어가 26조의 부채를 지고 있는 걸로 나와서 그들 대책을 연장시켜주는, 즉 원리금 상한을 연장시켜 주기도 했지요. 심지어 집값이 하락해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만큼도 안 되는, 은행이 80%, 70%로 빌려줬는데 집값이 더 내려가서 집을 팔아도 은행 빚을 못 갚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집을 안 사고 다 전세를 살다 보니 전세 폭등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월세로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1,500조의 가계 부채가 있는데, 자, 이것은 개인 집들이,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인데, 이 부채 속에서 그야말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이제 가계들이 늘어날 겁니다. 왜? 누구부터 늘어나냐? 직장에서 쫓겨난 가구들은 이 은행에서 집 산다고 빌린 원금과 이자를 못 갚죠. 또 자영업을 하다가 망해버린 사람은 돈 나올 데가 없어서 내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은행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도 상황을 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행들은 더더욱이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고 은행들의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움츠러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서 투자와 소비도 더 얼어붙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민간 소비가 지금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은 68%, 한국은 49%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 디플레이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죠. 왜? 쓸 돈이 없어집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고 주식으로 벌은 것 같으면 공돈 생긴 것 같아서 잘 쓰다가 이런 데서 이제 재산이 줄어들면 다 겁을 먹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게 되죠. 그러면서 경기가 점점 불황에 빠지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이고 이것이 미국의 대공황이나 일본의 지금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40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11%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그런데 문제는 연체율이 매우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자영업자들이 일반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형편이 안 돼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연체율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면서 연쇄 부도가 우려된다. 이래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405조 8천억입니다. 작년 3월보다 40조 1천억이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은행 대출이 319조고 상호금융이 60조 4천억, 저축은행이 13조 4천억, 여신 전문 금융사 이런 데가 12조 4천억, 보험이 4천억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연체율이요. 지금 자영업 대출의 연체율이 3월 말 기준으로 0.75로 작년에 0.58에 비해 0.17%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수치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런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너지죠. 근데 아까 제가 어디서 무너진다 했습니까? 집은 빌라가 변두리 빌라가 제일 취약하고 지방이 제일 취약해요. 그런 데서는 벌써 지금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서요. 그러면 대출은 어디서 나느냐? 저축은행 같은 이금융권에서 사고가 먼저 나죠.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2.14로 작년 동월에 비해 0.52% 훨씬 높잖아요. 일반 은행 전체의 연체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자, 은행의 연체율은 0.38로 0.05% 소폭 올랐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3.94, 여신전문회사가 2.77, 상호금융이 1.61, 보험회사가 1.29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하자면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줄였지만은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면서 지금 적신호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방의 건설회사 다 망해가고, 자, 지방에 갭 투자한 사람, 서울 변두리에 갭 투자 빌라 등에 한 사람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 은행이 안 빌려주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은 안 늘어나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급증하고 있고, 그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제2금융권이나 여신전문회사의 대출이 지금 부도되는, 한마디로 연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한 6개월 더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상황을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자영업자 중에 부동산 담보 집 대출 받은 사람은 또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일반 은행에 다니는, 자영업을 하지 않지만은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 지금 쫓겨나오는 수들이 경기가 나빠지면 점점 늘어나고, 또 뭐 각종 기술이나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실업자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게 되는 즉시부터 그달 갚아야 될 은행의 대출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쌓이면서 이제는 점점 커지면서 이 나라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뻔히 바닥에서 변두리부터 지금 중심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아파트가 오르니 어쩌니 하고 지금 마지막 이 손수건, 시한폭탄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 미친 놈들이죠. 자,
이건 버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없어도 죽을 지경인데 이것도 터져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의 경제적인 분쟁이 없어도 죽을 지경인데 이것도 터져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없다 하더라도 지금 기업이나 가게가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부동산이 거의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고 자영업자가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를 갖다가 전부 꼼꼼히 한번 챙겨보는 공무원이나 있는지. 모든 것은 다 가장 약한 고리, 변두리에서부터 터집니다.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점점 중앙으로 올 거예요.